안녕하세요. 금용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유체동산 압류라 하면 쉽게 말해서 집에서 쓰는 TV, 냉장고 등의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체동산 압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압류될 우려가 있다 하면은 미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체동산이라 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니까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도 다 포함은 되는 게 맞는데요. 법적으로 등기나 등록이 되는 물건은 제외가 돼요. 따라서 자동차는 등록을 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유체동산 압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에서 쓰는 TV, 냉장고, 소파 이런 물건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체동산 압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압류를 신청하는 거겠죠. 채권자가 우선은 돈을 못 받은 경우 돈을 못 받았습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어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동상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집행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압류 날짜를 잡아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압류 절차는 강제 집행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거든요. 따라서 집으로 집행관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문이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처음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행기일에도 또 집이 잠겨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성인 2인의 증인을 부르고 그리고 또 열쇠 수리공 등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즉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행을 실시하게 돼요. 이 성인 2인 증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이 나가서 그 집행 장소에 증인으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제 집행을 피하겠다고 무조건 문을 잠궈 놓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강제 집행을 온다 그러면 구태여 피하지 마시고요. 집행관에게 따로 부탁을 하세요. 집행 그 봉인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그 딱지 붙이는 것을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달라고 좋게 부탁을 하면 충분히 집행관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니까 구태여 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서 집행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관에게 좋게 부탁을 해서 최대한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 봉인을 붙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압류가 행해지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 처분 권한이 상실됩니다. 즉 TV 냉장고를 마음대로 팔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봉인을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TV 냉장고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 하시는데 TV 냉장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봉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V 냉장고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인, 딱지 붙이고 나서 매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이후에 매각 신청을 하면 그때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또 집행관이 집을 방문하게 돼요. 통상적으로 실무상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집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중고 매매상들이 참여를 하든지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호가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호가 경매라 하면 높은 금액 부른 사람이 최종적으로 낙찰 받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서로 얼마 이런 식으로 불러서 제일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이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이 경매 자체를 막으려면
뭐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그러한 방법 외에는 사실 딱히 없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배우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최고 낙찰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절반 가격에 그 매각 물건들을 인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지분의 2분의 1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그 채무자 지분 2분의 1만 가격을 지불을 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 유체동산 경매로 인해서 집에서 쓰던 물건을 뺏기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거든요.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는데 또 동산의 경매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채무자가 되는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매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체동산 경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